기대 수명이 높아 장수 국가에 속하는 대한민국. 노년의 시간이 짐이 되지 않으려면 무릎 건강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삶의 질과 직결되죠.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화장실에 가서 혹시나 앉아 세수를 하면 못 일어나서 막 불을 켜갖고 저 가서 일어서야 되고. 이미 너무 낡고 닳았다면 인공관절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서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겠죠. 수술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100세 건강의 주춧돌, 새 무릎 관절을 만들어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조형준 부장. 무릎은 하루에도 수천 번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무릎 관절에 통증이 생기면 활동 반경이 확 좁아지는데요. 배종현 씨가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시행한 이유였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 최고 안 좋았죠. 애들이 이제 뭐 여행 가자 하면 걷지 않는 곳에 그런 데 갔지. 평지만 가고 내리막은 더 못 가고 오르막은 조금 낫고. 발걸음 떼기가 겁났던 과거와 달리 걸음이 한결 편해지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세상 뭐 이거 통증이 없으니까 살맛이 나죠. 1년이 넘어도 아프다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 만 6개월은 안 됐거든요. 이달 말이 만 6개월인데 그대로 잘 다니고 뭐 하니까. 남들이 볼 때 수술하지 않은 사람 같다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거의 6개월 다 돼가는데 네. 어떠세요? 아픈 거는?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으세요? 네. 별다른 통증이 없어도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할 때도 괜찮죠? 네. 이렇게 할 때도 괜찮고 네. 구부려 보시죠 한번. 구부린 것도 잘하시고 어머님은 양반다리나 그런 것도 다 되겠네요. 워낙 잘 구부러져가지고. 다행히 흔들림 없이 인공관절이 정확한 위치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흔들림이 있으면 인공관절이 불안전하다는 거니까 그런 게 존재하면 이제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죠. 그래서 오셔가 체크하는 건 바로 관절 운동 범위도 체크하지만 이렇게 동요가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수술이 잘 됐어도 재활을 소홀히 하면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이 원활히 되지 않는데요. 다행히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바닥에도 앉고 방이 따뜻하니까 그지 바닥에도 앉을 수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소파에 앉고 뭐 의자에 앉는 걸 주로 하지. 불편함 없이 양쪽으로 양반다리가 가능할 정도로 치료 경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술 전에 잘 구부리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도 잘 구부리고요. 수술 이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던 분들은 아무리 인공관절 수술이 잘 된다 해도 그 정도밖에 못 구부려요, 보통은. 그러니까 어머님은 뭐 수술도 잘 됐고 어머님이 수술 이전에 관절 운동 범위가 충분히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양반다리가 가능하신 거고, 이 상태의 양반다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체중은 무릎에 가해지지가 않거든요. 하시면 되는데 쪼그려 앉고 무릎 꿇고 앉는 거는 온몸의 체중이 무릎에 집중된 상태에서 무릎이 고도 굴곡돼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의 편마모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님은 지금 솔직히 잘 구부리니까 되지만은 그러한 쪼그려 앉고 무릎 꿇고 앉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는 대신에 바닥 생활은 지양하셔야죠. 보통 침대 생활, 식탁 생활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가 됐던 건 오른쪽 무릎이었는데요. 주사 치료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죠. 좋았어 진짜. 오른다리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관절염 사기고 말기 관절이고 어머님이 어떤 치료를 해봐도 아파서 저한테 오신 거고 저는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술을 권한 거고요. 왼쪽 무릎과 달리 관절염이 있는 오른쪽은 뼈와 뼈가 붙어 있는데요.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야 하는 연골이 다 닳아버린 거죠. 손상된 무릎뼈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해 관절의 기능을 되살렸습니다. 뼈와 분리되는 소견도 없고요. 그 위치 그대로 잘 잡혀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하고 싶은 운동, 걷기 하루 종일 걸으셔도 되거든요. 예. 걷는 거 가지고 일상생활로 인공관절을 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오셔갖고 예, 엑스레이만 찍으면 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관절부터 아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다고 걷지 않으면 아예 못 걷게 될 수 있는데요. 근육이 소실되고 신체 노화가 가속되기 때문이죠. 관절 건강은 중장년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많이 아프다 보면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회적 유대관계도 단절되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밖에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집안에 있으면 그로 인해서 정서적 지지가 무너져서 우울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랬던 분이 수술 이후에 야외 활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과 다시 교류도 원활하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정서적인 지지도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장점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한평생 농사일을 해왔던 변순자 씨. 무릎 통증이 시작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들이 사준 찜질 기계를 사용해 버텼지만 최근엔 그마저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바깥으로 휘는 증상도 생겼죠. 내가 이제 저녁으로는 안 아팠거든. 그리고 댕길 때만 아프고. 근데 저녁으로 지금은 자꾸 자면 가만히 안 놓고 요리사라 놓고 요리사라 놓고 그리면 막 자꾸 움직여야 돼.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아파. 막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화장실에 가서 혹시나 앉아 세수를 하면 못 일어나서 막 불불 기갖고 저 가서 일어서야 되고 한참 서서 이리 하고 걸어야지 못 걸어. 무릎을 쿡쿡 쑤시는 통증에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는데요. 젊은 시절 고생했던 삶의 흔적이 무릎에 고스란히 내려앉았기 때문이죠. 상태가 이렇다 보니 간단한 설거지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양도 중간중간 쉬어야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죠. 옛날에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5만 원 다 해서 돈을 많이 쓰게 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먹을 것만 이제 조금 심어갖고. 그 밭에 가면 거기 정이 든 거 자식 매로 거기 가보고 싶어서 시방도 어찌라도 택시를 타고 한 번도 일찍 올라가. 오랜만에 무릎이 아프기 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밭을 찾았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막막했던 그녀에게 5남매를 혼자 힘으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고마운 밭인데요. 한때 많은 농작물이 심겨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황량할 따름입니다. 뭐 벌어먹고 5남매 키우고 사는 게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것 갖고 내가 먹고 살고 평생 그리 사니 고생을 그리 많이 했어. 집안일과 농사로 유독 무릎 굽힐 일이 많았던 어머니의 인생. 그래서일까요? 무릎 관절염도 특히 여성 환자가 많은데요. 관절염의 발병률과 성별을 연구한 한 논문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무릎 관절염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수도 여성이 훨씬 많았죠. 여성은 폐경을 거치며 골밀도가 낮아지고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관절이 취약합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은 무릎에 많은 체중 부하를 가해 무릎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놓고 이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비교해 보면은 걸었을 때는 체중의 3배가 오고요. 계단 올라갈 때 6배, 내려갈 때 8배. 쪼그려 앉을 때는 체중 15배 무릎에 하중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상생활의 자세 중에 가장 무릎이 안 좋은 자세는 쪼그려 앉고 무릎 꿇고 앉는 거겠죠. 이제 그러한 자세는 일상적으로 걸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하중이 무릎에 가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하중이 뭐 한 번 했다고 뭐 특별히 뭐 더 가해지지 않겠죠. 그게 10년, 20년 누적되다 보면 그러한 자세를 많이 한 사람에게서 훨씬 더 무릎 관절염의 발생 빈도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관절염이 말기인 4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연골이 다르면 다를수록 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요. 그래서 연골이 아예 없어지면 어머니 무릎처럼 이렇게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병이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병기를 나누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뼈만 나오면 2기, 이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3기, 이렇게 어머니처럼 뼈가 붙어버리는 4기예요.
무릎 안쪽의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가 맞닿아 극심한 통증이 생긴 겁니다. 무릎을 쭉 펴보세요. 우선 어머님 다리는 휘었어요. 이렇게 사이 공간이 이렇게 주먹 하나 들어가잖아요. 원래 조금 예, 이게 본래 휜 것도 있지만 이제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이 사이 간격이 좁아져서 이렇게 다리가 휠 수도 있어요.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어머님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은 이 무릎이 쫙 펴지지 않고 이 뒤에가 안 닿잖아요. 자르고 걷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되면 근육이 약해질 수 있어 그 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못 맞고 그래서 안 맞아. 최소 대퇴사두 근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와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아파서 야외 활동도 아니고 방 안에만 있다가 결국 자제분들이 이제 모시고 휠체어 태워서 오면은 그런 경우는 수술이 늦었다고 봐야죠. 재활 자체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무릎 관절염이 오래되면은 이제 가령 이제 뼈가 함몰되고 뼈가 이제 약간 가루처럼 으스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 아 이거 너무 늦게 온 거 아니냐 하는데 요즘은 이제 수술 기법도 발달되고 그다음에 수술 기구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뼈의 결손이나 인대의 뭐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아무튼 근육이 빠진 상태로 오시는 건 위험하고 있거든요. 무릎의 변형을 막고 근육이 더 약해지기 전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80세가 넘는 고령이다 보니 수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조심스럽게 약해진 무릎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무릎이 되어줄 인공관절이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데요.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선이 무릎의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각도를 계산해 뼈를 절삭합니다. 나는 체중으로 가령 대퇴골과 경골 이름 각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휘어진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들어가야지 수술을 하다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엑스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에 몇 미리 정도 자르고 이제 이 환자의 뭐 신전이나 굴곡 간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다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지 제 마음도 편하고 좀 더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 생각하기에 항상 수술 전에 미리 사전에 측정하고 이 환자가 수술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마 수술이 훨씬 더 정확한 수술이 될 것 같고 그런 게 제가 또 최선을 다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할 차례입니다. 볼 시멘트를 발라 무릎에 단단히 고정해 주는데요. 삽입된 금속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 고강도의 플라스틱 삽입물을 금속 사이에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중앙의 균형을 맞추고 나면 수술은 끝이 납니다. 수술을 시행한 지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볍게 걷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같은 병실을 쓰며 건강하게 퇴원하는 사람들을 보니 빨리 낫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더라. 많이 안 아픈 사람들은 막 고마워 걸어가고 나가더라. 근데 나는 오래된기라서 좋게 더 더딘 싶어. 오늘 나간 사람은 2달에 해갖고 한 달 만에 나갔는데 한 달에 15일씩 나갔는데 멀쩡하고 나갔어. 대부분 수술이 치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활이라는 중요한 단계가 남았는데요. 관절이 굳는 걸 방지하고 가동 범위를 늘리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시원하게 이걸 하면 각성을 내가 조금 더 끊어도록 해서 이제 겁이 나게 안 끊어주려고 해. 그래 그렇지. 다른 사람은 죽는다 해서 나는 시원이야.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은 것 같죠. 수술 후 시행한 다양한 검사 지표도 좋습니다.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염증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염증은 저희가 피 검사로 아는데 어머님은 염증도 잘 떨어지고 있고 수치도 그다음에 뭐 빈혈도 심하지 않아서 지금은 어머님은 열심히 운동만 하시면 돼요. 한번 걷는 것 좀 볼게요. 나와 보세요. 많이 걸으셔야지 회복도 빠르고 살점도 안 생기고 그래요. 한 발 한 발 보행기에 의지하며 걸음을 떼어봅니다. 저쪽에 나서 있는 급하게 나서려 그래. 터져 나갈라 큰데. 안 터져. 안 터져. 앞으로 재활 운동도 잘 실천해야겠죠. 예전에 비해서는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걱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수술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는 가는데 수술 후 3개월, 저는 항상 3개월이라고 그러거든요. 3개월 이후에 그 무릎이 안 아프고 잘 걷는 좋은 삶을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약간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수술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랜 무릎 통증으로 가족과의 여행도 갈 수 없었는데요. 달라질 내일이 기대됩니다. 못 갔어 그렇게 다리가 불편한 게 제주도도 못 따라가고 막내 아들도 저기 거시기 간데도 못 따라가고 내가 안 간다 했어. 가서 우리가 앉았으면 저거 마음대로 못 땡긴다 이라. 3년 전에 따라갔다 뭐 순천망이 전지 따라갔다 못 올라가고 밑에 앉았었고 지금 서울 며느리가 와서 반년이라도 있다가 해주고 해야지. 이대로 죽으면 저거 골병이 든다고 저거 6개월 대본에 3월달부터 휴가 내놨대야. 근다고 3월달에 대본을 온대야. 태어나면 저거 집을 데리고 간대야. 근데 내가 안 간다 했는지 몰라.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누리길 바랍니다. (25년) 넘게 장사를 해온 신봉금 씨.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땐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고역이었는데요. 난간을 부여잡아야 겨우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변했죠. 저는 이렇게 못 왔거든요. 엄두도 못 냈는데. 저희 집에도 계단이 좀 높고 이 난간이 양쪽이 다 있거든요. 그래도 잘 안 잡고 다니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장사를 하다 보니 차일피일 미뤘는데요. 결국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장사를 접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다리도 바로 되거든요. 자세도 바로 딱 서니까는 그게 좋은 거고. 키도 커 보이고. 이제 휘었던 다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아픈 건 어떠세요? 아프면 기본만 여기만 조금 좀 뭐랄까 딱딱하는 거고. 다른 거는 뭐 별거 뭐. 수술 전보다 훨씬 나으세요? 아 그럼요. 내가 진작하여 왜 안 하는 것이 한번 누워보세요. 네. 사실 신봉금 씨의 무릎은 일반적인 환자들과 비교해 조금 특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 안쪽이 닳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다 공이 다르면 안쪽이 닳아서 와요. 그래서 양쪽 다 오다리가 됐었죠. 네. 근데 어머님은 이 왼쪽 무릎은 안이 닳았는데 네. 오른쪽 무릎은 밖이 닳았어요. 모두 오른쪽으로 연골이 닳았는데요. 그 점을 고려해 무게중심이 무릎 중앙에 가도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고치고 나니까 막 너무 좋은 거라 행복하고 예.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예. 그게 최고 내가 좋은 거. 하기 전에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러니까 좀 우울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고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 근데 무릎이 아파서 밖 생활을 안 하시면은 그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그렇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서 자기 활동이 원활해지면은 그 기분 자체도 좋아지거든요. 그럼요. 우울증 자체도 훨씬 더 조절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기분도 좋아지셨다면은 계속 그렇게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무릎과 함께하면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집 밖을 나서는 것도 힘들었다는 민정옥 씨. 지금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걸으면서 무릎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공관절하고 재활이 목적이니까 걷고 나니까 또 그만큼 저는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걷죠. 매일 걷다 보니 기분도 상쾌해지는데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죠. 3분을 못 걸었으니까. 좌우간에 그냥 다리가 그대로 이렇게 O자가 돼갖고 아예 걷지를 못하고 조금 몇 자주 걸으면 쉬어야 되고 몇 자주 걸으면 쉬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한 자리에서 18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3개월 휴가를 내라 하는 거를 그 직장
휴가를 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3개월 해가지고 제가 재활이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고 2군데를 다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다리 수술을 하려 했는데 마침 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다시 1년을 미란 거죠. 쭉 뻗은 다리와 함께 잃었던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오는 연휴에는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여행 갈 계획도 잡았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죠. 소중하죠. 몸이 신체가 어디가 안 소중한 데가 없지만은 팔이 아프면은 팔은 울러매고라도 다니지만은 다리가 아프면은 나가지를 못하니까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아쉬운 대로 생필품을 사러 갈 수도 없고 뭐 일일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고생은 했지만은 너무 지금 현재로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야, 니 100점 만점에 몇 점 주노? 그럼 나 120점 주고 싶다. 그럴 정도로 만족합니다. 통증이 없어도 정기 검진을 받는 건 중요한데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밖으로 눌러도 괜찮고 안으로 해도 괜찮죠. 네. 무릎에 열감도 없고 구부려보시고 구부린 것도 잘하고 괜찮고 좋네요. 아주 하고 싶은 일 1년이 지났는데 회복 경과가 좋습니다. 그러시면 되신 거고 수술 전보다 훨씬 나으시죠. 제가 삶의 질이 달라졌다 안 합니까? 예. 저도 어머니 안 아프니까 예,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아요. 이제 예, 잠 잘 자고. 잠 잘 자고 과거의 사고로 종아리뼈가 휘어 있는데요. 그 점을 고려해 인공관절의 각도를 조절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언뜻 보면 휘어져서 보이지만 다리가 경골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까지 이렇게 일자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똑바로 돼 있고 그래서 수술이 되게 잘 됐어요. 저도 의사라서 보람차고 어머니가 결과가 좋다니까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잘 쓰시면 평생 가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예.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잘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수술 후 첫 1년이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관찰하는 단계라면 이후에는 인공관절을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한 정기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2년까지는 제 생각이 계속 좋아집니다. 경과는 수술하고 나서도. 근데 지금 이제 환자분은 이제 정점이 왔고요. 이제 환자분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10년, 20년 가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이 노력 안 하시고 운동을 게을리해서 주위 근육이 빠지고 체구만 늘어난다면 정상적인 무릎도 아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슬관절의 통증도 다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1년 지나서 지금 환자의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노력도 좋아하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이제 이 인공관절이 잘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서 체중도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데도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무릎 관절 건강을 되찾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건강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있는데요. 만성 질환도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 내과약을 먹는 그 선생님도 제가 운동하는 거를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무릎 수술하고도 계속 제가 걷고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걸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혈압도 아주 정상이고 당뇨도 식후 식전 당뇨도 관리가 잘 되고 그렇다고 망설이다가 했는데 제가 왜 그래 어리석었나 하는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일찍 할 걸 그렇지만 이제 주어진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미뤘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누비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활기찬 일상. 혹시 무릎이 아파 놓치고 있진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무릎 건강을 점검할 때입니다. 너무 증상도 심하신데 수술 안 하려고 버티시는 것도 남아있는 삶 자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수술 적응증이 되면 모든 걸 다 해봤을 때도 안 되는 경우에
꼭 수술적 치료를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